안녕하세요. 보통입니다. 목소리는 처음이라 어색한데, 그래도 잘 해볼게요. 오늘 전달드리는 정보는 전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라서 병원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점 꼭 감안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1번. 진료 비용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에 한 번 가고 있고요. 상담과 처방약 모두에서 한 26,000원 정도 내고 옵니다. 처음에 주 1회 갔었을 때는 10,000원대였고요. 그리고 아예 초진 때는 불안 척도 검사라던가 막 우울도 체크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조금 하기 때문에 초진 비용은 한 5만 원 안팎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약 처방은 어떻게 하는지,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신과에서 그냥 돌려보내나요? 이거는 제가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제 주변에서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안 처방받은 친구들은 없어요. 다 심각하게 참다가 간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다 처방받았었고요. 그리고 약 처방은 제 상태에 맞게 의사쌤이 해주세요. 약이 잘 들지 않으면은 뭐 약의 종류도 바꿔보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약을 찾고요. 그 처방을 받으면은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그 진료 비용이 조금 더 덜 나오고요. 병원에서 직접 지어주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말한 금액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을 직접 지어주고 계시고, 병원에서 하루에 3번, 그리고 취침 전 약, 그리고 필요시 약까지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자기 전에 딱 진짜 콩알 만한 거 하나만 먹는 그런 처방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과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상담센터는 3번밖에 안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교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심스럽은데, 그냥 제가 느낀 거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금액, 그리고 약 처방 유무입니다. 먼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상담 1회 비용이 1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신과는 2만 원대인데 심리상담센터는 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제 상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거나 상황극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랬었어요. 막 텔레비전에서 그런 상황극을 볼 때는 막 저 연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도 못 믿었는데, 제가 그 상황극을 하니까 정말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상담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을 처방해주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행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약을 처방해주지 않아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싶어하지 않는 제 지인은 정신과가 아니라 상담센터를 다녔고,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4번. 정신과에 가면 어떻게 진료를 하나요?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신질환은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의사 선생님께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로 상태랑 증상을 설명을 해요. 뭐, 지난주엔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우울했는지, 얼마나 불안했고, 뭐 혹시나 뭐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뻘짓을 한 게 있으면은 꼭 말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말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감정을 느꼈었고 저런 행동을 했었다. 필요시약은 얼마 정도 먹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들으시고 약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증량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싶으면 감약하기도 하고, 뭔가 나아지지 않았다 싶으면은 약의 종류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은 병원마다 다른데 보통 짧게는 10분 한 적도 있고, 길게는 저는 진짜 길게 40분 정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번. 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나요? 약에 대한 내성이나 유전성이 생길까봐 다들 걱정하시던데, 약을 먹고 어느 정도 괜찮은 텐션, 평범한 텐션이 유지되면서 증상도 나아지면 선생님이 감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단약까지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저처럼 오래 먹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조금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상태가 좋아지면 알아서 약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져요. 제가 그랬어요. 약 먹는 거를 까먹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먹으라고 할 때는 꼭 드시고 임의로 감약하거나 단약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라고 할 땐 먹고, 나중에 점점 이제 감약을 해도 된다, 단약해도 되겠다 할 때 약을 끊으세요. 알아서 괜찮게 되니까 혹시 임의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6번.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공황장애 있는 카페, 공황장애 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은 지역 카페, 지역 맘카페 같은 곳에 막 검색을 해서 찾아갔었어요. 이게 처음에 선생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정신과에 갔었는데,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약간 웃는 거예요. 비웃은 느낌? 그래서 병원을 계속 안 갔다가, 그때 상처받고 안 갔다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서 심해지면서 병원을 간 케이스라, 병원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처음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증상이 있는데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안 가지 마시고, 좋은 병원을 찾으면 꼭 진짜 저랑 맞는 병원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은 병원을 찾아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갔는데 한 곳에서 겨우겨우 내 이야기 다 했는데, 여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계속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막 그래, 그러면은 진료 일에서 떼어달라고 해서 그냥 다른 병원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4-5번은 옮겼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은 다른 병원을 가보시고, 그리고 좋은 병원은 일단 초진 예약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도 아까 슬쩍 들어보니까 초진하려면은 한 2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을 찾고 거기를 가고 싶으시면은 먼저 전화로 초진 예약부터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을 먹으면 바로바로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막 내가 지금 불안했는데 약을 지금 먹었다고 해서 바로 막 마법처럼 뿅! 기분 좋아!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아예 처음 먹었을 때는 2, 3주간은 아주 어둡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막 축 처져서 지냈어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 뭐 두근거림, 과호흡, 다리 떨림 같은 거는 금방 잡혔는데, 정신적으로 우울한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는 데엔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는 약에 익숙해지면은 기분 처지는 거 없이 어느 정도 평범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를 언제, 어떨 때 가야 하나요? 이것도 참 기준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친구들한테 정신과를 권유를 하냐면, 막 두려움, 우울, 무력감,
불안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일상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이 든다거나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과호흡 증상이 종종 나타날 때 그때는 제가 한번 가보라고 하긴 해요. 일상이 일단 흔들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묻혀두고 지내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경우까지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빨리 가서 빨리 낫는 게 더 살기 편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신과 다니면서 꼭 중요한 게 약을 꾸준히 드세요. 임의로 단약하거나 감약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다니세요. 중간에 좋아지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랑 협의하에 약물 복용 빈도나 치료 빈도,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가는 빈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나쁜 증상이 있으면은 다 말하세요. 그분들은 그 증상으로밖에 저희를 알 수 없거든요. 증상으로만 내가 말하는 걸로만 아는데 말을 안 하면은 병원에 가서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처방이 가능하도록 뭐 자살 시도, 자해, 뭐 수면은 어떤지, 비상시약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불안해서 일상이 어땠는지, 뭐 편두통은 어땠는지 그런 거 다 말씀드리세요. 돈 내고 받는 치료인데 부끄러워서 숨긴다거나 그냥 말하기 싫다 이러고서 말 안 하면은 더 악화되고 진짜 돈도 시간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수식어도 많이 묻고 깔끔하게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조금 정의를 더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